그 다음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스포츠 상해, 손상에도 관련된 그 개념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응력, 스트레스와 변형률 사이의 곡선을 그려보면은 이런 곡선이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토 영역, 그다음에 일라스틱, 탄성 영역, 소성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수성 영역의 일부고요. 일단은 요 토 영역을 보면 뭐냐면 작은 부하에서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더라도 스트레인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좀 균일하지 않게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우리 뭐 인대나 우리 뭐 건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이 토 영역을 지난 요 지점부터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 부분을 탄성 영역이라고 합니다. 탄성 영역. 고무줄을 생각하면은 고무줄에 가한 스트레스가 커지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길이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과 유사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항복점이라는데 항복점은 아까 설명했듯이 탄성 영역에서 소성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되는 그 지점입니다. 이 탄성 영역 그 항복점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탄성이 아니라 소성 변형이 되는 거죠. 고무줄이 늘어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정도로 심하게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괴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소성 영역에서 계속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은 버티다가 이때부터는 뭐 파열이 되는 거죠. 뭐 인대가 끊어진다든가 그런 거죠. 뼈가 부러진다든가 골절이 된다든가 그런 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탄성과 점성에 대한 얘기인데 탄성력은 스프링이나 고무줄과 같이 변형된 정도. 그러니까 스프링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고무줄이 늘어나에 따라서 힘이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됩니다. 근데 비스코스라는 거는 이제 점성이라는 건데 점성은 유체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이 점성력은 육체의 속도에 따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유체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점성력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렇게 탄성은 뭐였죠? 늘어난 변형된 정도. 그 다음에 점성은 유체의 속도에 의해서 비례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생체 조직은 점성과 탄성을 다 동시에 갖고 있는 점탄성, 그걸 비스코엘라스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탄성과 점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탄성 물질의 특성은 여기서 특성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 생체 조직의 변형은 동일한 하중, 그러니까 하중이 동일할 때 부하율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그 부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하느냐, 아니면은 느린 속도로 증가하느냐. 그 다음에 그 하중의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러한 두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응력 이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죠. 응력 이완은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는 영어 표현은 이렇고요. 이건 뭐냐면 변형률이 주어진 시간 동안 꾸준히 유지될 때 응력의 크기는 감소된다는 거. 이게 변형률. 스트레인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될 때, 스트레인이 유지될 때, 이 길이죠. 이 길이가 일정하게 변형된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트레칭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스트레칭 초기에는 응력이 이게 큽니다.
응력이 커갖고 불편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스트레인은 같고 이제 그 줄어든 양은 똑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오래 할수록 불편함이 감소된다는 것과 감소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크리프라는 게입니다. 크리프는 영어로 치면은 조금씩 이제 변한다는 건데 이거는 응력 이완과 반대로 이때는 변형률이 아니라 응력이 일정할 때 가해주는 스트레스가 일정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일정하게 가해질 때 이 변형률은 점점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계속 증가한다는 거고 이것에 대한 예로서는 디스크를 예로 들어 있는데 디스크는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압축 부하를 받게 되죠. 원래 이 형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압축이 가해지면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수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척추 사이가 이 높이는 줄어들고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에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돼서 여기 있는 신경을 건드려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수액이 점점 줄어들고 장시간 부하가 가해질 때 이런 식으로 변형률이 증가되는 현상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변형률과 속도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탄성 물질의 특성은 변형되는 속도, 얼마나 짧아지는 게 빨리 짧아지느냐, 천천히 느리게 변형이 되느냐 이건데 이건 뭐냐면은 길이 변화가 느리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한 거고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해진다는 거는 길이 요 힘이 급격하게 커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변형률의 속도가 증가하면은 짧은 시간에 변형이 빨리 된다는 거죠. 증가하면 점탄성 이런 물질의 힘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인성은 뭐냐면 파열 전까지 물체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라서 이게 뭐 잘 파열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증가돼서 속도가 증가하면은 빠른 속도로 부하를 주게 되면은 유리할 것 같은데 이런 동작은 스프린트 동작, 우리가 점프하거나 아니면 100m 달리 같이 빠른 동작이 유리하는데 스트레칭은 불리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스트레칭 할 때 우리가 빨리 이렇게 빠른 동작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저희 조직 근육이나 건의 강도를 높여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불리한 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스트레칭을 이런 식으로 느린 동작으로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주는 거죠. 이런 것은 요 조직의 강도를 감소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스트레칭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예제입니다. 마지막 예제인데 이와 같이 스트레칭 할 때 이런 스트레칭 방법을 설명하는데 어디에 근거냐면은 우리가 설명했던 거 점탄성 물질의 특성인 응력 이완, 크리프, 그다음에 변형률, 속도 의존성에 근거해서 이런 우리 근육과 건의 점탄성 특징을 근거로 스트레칭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유령은 이와 같이 스트레칭 할 때 응력 이완 원리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고 크리프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변형 속도 의존성을 근거로 해서 스트레칭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이제 2장 남았는데 우리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생체 조직의 반응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의 생체 조직은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우리는 얘기하면 뭐 트레이닝이라든가 피트니스가 되는 거죠. 트레이닝.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고 장기적으로 주면은 우리 생체 조직은 그 스트레스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부하는 좀 더 강하게 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 때 받는 것보다 트레이닝 부하를 주게 되면은 조직이 더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부하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보다 좀 누워 있다거나 아니면 뭐 기부스를 했다거나
우리가 우주여행 가서 중력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은 부하가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 상태가 이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높여주게 되면은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너무 지나치게 높게 되면은 부상이 되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부하를 주는 거하고 짧게 부하를 주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런 건 사이클하고 관계 있는데, 골절이나 파열을 유발하는 부하의 크기는 부하 사이클 수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이거 무슨 얘기죠? 부하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부하를 받았을 때 그 골절이나 파열을 받게 되는데, 이때 사이클은 반복해서 많이 주게 되면은 작은 부하로도 많이 사이클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부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부하의 사이클이고, 이건 우리가 다치게 되는 스트레스입니다. 부상을 입게 되는 스트레스인데 뭐냐면은, 비록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더라도 사이클이 이렇게 증가될수록 이제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부상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록 부하는 크지만은 사이클이 적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부상을 입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사이클이 적더라도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것으로서 네 번째 주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